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손을 잡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 여러분들께 손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맙기 그지 없죠. 아마 그런 분들 대부분은 친구였을 겁니다. 응원을 해준다고 해서 힘든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힘내라는 말 한마디, 잘한다는 말 한마디, 친구의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고마울 때가 있죠.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흙 털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을 잃는 건 아니죠. 하지만 기다려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또 나이도 모르는 내 주변의 그 누군가가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요즘 정말 험악합니다. 불신이 팽배하고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한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죠. 진실하고 진정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나이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위치에 관계없이, 또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오늘도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말을 쓸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같아도 영원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다시 뵙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 백신 접종 관계로 여러분들을 이틀간이나 뵙지 못했었는데 사실 하루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말이죠. 제가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죄송하게도 하루 더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갑자기 뵈니까요.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이틀이나 뵙지 못하다 보니까 주중에 이틀이 이제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금요일이 오니까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선물 받으신 느낌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드네요. 자, 오늘 알로하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글쎄요, 이 반가운 소식보다는 혀를 끌끌 차게 하는 소식들도 있고 가슴 아픈 소식도 있고 또 정말 이 속상한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이 공공주택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정부주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저소득층과 특히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이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하고 있는 이 공공주택 워낙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기자 리스트가 오픈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공공주택 대기자 리스트가 오픈이 돼서 오늘부터 등록 접수를 받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정보 많은 분들께서 바라셨던 그런 정보실이라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또 요즘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서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점점 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번 여름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자,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아우 지금 호놀룰루시가 준비하는 이 서머 펀 프로그램 정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름 기간 동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이 서머 펀 프로그램 진행된다라고 지금 시당국이 발표를 했고요. 5월부터 등록 접수를 받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가정에서 이 소식을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일부터요. 지금 이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만약 찾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토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내셔널 파크 위크 해서 국립공원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 주간에는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이 여러분들께서 입장료를 내시지 않도록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료 내지 않으시고 이 국립공원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 토요일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Earth Day 지구의 날인 4월 22일까지 이 조치는 계속이 됩니다. 이 사이에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가시는 분들 즐겁게 산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국립공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캠프사이트가 이제 속속 하나씩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아우는 이 와이마날로 캠프사이트가 문을 닫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속상해하고 계신데 반면에 이제 이 할레아칼라 크레이터에 자리한 캠프사이트는 조만간 문을 열 거다라고 지금 이 국립공원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게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22일부터 이 레저베이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이쪽 이제 캠핑 하시려고 하셨다가 하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드디어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2일 오전 7시부터 예약 접수 시작이 되고요. 예약은요. recreation.gov에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이 이제 이 내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그런 이벤트들을 펼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여러분들 국립공원 가시면 아주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들 계속 전해지는데 한 가지만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까요? 이 하와이가요. 이 아이들의 건강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이 좋은 건강한 베스트 스테이트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월렛 허비 내놓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미국 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건강 부분에서 가장 그 최고의 주를 선정을 했을 때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2위가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3위는 이 버몬트와 워싱턴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와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까지 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이 17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이 케어 부분 또 건강, 영양,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활동, 또 여기에는 요즘 가장 빠질 수 없는 그런 팩터가 있죠. 바로 이 아이들의 비만 여부입니다.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구강 이 청결과 건강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을 때 하와이가 미국에서 지금 가장 그 베스트 스테이트 2위로 지금 선정이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라서 사실은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소식 또는 이 슬픈 소식보다는 반갑고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 내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확산이 되고 있죠. 아마 지난 며칠 사이에도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도 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특히 이제 이 아시안계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증오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으셨을 겁니다. 하와이는 사실 이 인종차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이 범죄가 적고 또 인종차별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십니다만 이런 하와이에서조차도 이런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도 지난 13일에 이 간담회를 열었었죠. 아시안 중호범죄 예방을 위한 동포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 하와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호범죄 현황도 살피고 또 동포 사회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사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곳에 비한다면 당연히 비교적으로 안전한 지역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와이에서도 관련 범죄 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각심을 높여야 될 거고요. 또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커뮤니티가 나서서 함께 연계를 하고 혐오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또 이 대응 창구 역할을 해 주어야 할 텐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한 그런 증오 범죄보다는 이 외지인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특히 이제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컬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따지기도 하고 말이죠. 과연 로컬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과 외부인에 대한 그런 이 반감 이런 것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 반감 속에서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고 계신 이 한인 주부분께서 요즘요 이런 실제로 이런 피해자가 되셔서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신 당사자를 이 전화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으신 것인지, 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킹 카메하메아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제공입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아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대로 요즘 이 미국 내에서 정말 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하와이의 경우는 사실 이런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요즘 이 하와이에서도 이런 관련 범죄 발생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부분 어떤 직접적인 신체적인 가해, 폭력 이런 것보다는 이 언어적인 그런 폭력에 의해서 이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폭력에 노출이 됐을 때 정말 이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하시게 되면, 범죄의 표적이 되시면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보시고도 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넘어가시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냥 묵묵히 참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와이의 한 주부님께서 이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과 또 이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으시고 와이아나에로 이주를 하셨는데, 거기서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처참해서 지금 도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시면 이 마음 아파하실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런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이 내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께 이 자신과 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다 용기를 내시고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와이키키에서 살다가요, 5년 정도. 그 다음에 와이아나에로 지금 5개월 전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예, 지금 민주님께서 사실은 아마 지금 떨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전화 받으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저는 이미 이제 사전에 인터뷰 전에 상황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떨립니다만 민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민주님과 저의 이 떨림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우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건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셔서 그러세요? 저는 일단 식구가 3명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백인, 흑인, 체로키 원주민 피가 섞인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딸은 지금 현재 하와이 있는 대학에서 갓 졸업한 이렇게 3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4월 10 토요일 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일주일이 되지만, 저한테는 지금 한 달이 마치 지난 것 같이 너무 힘든데요. 저희 앞집 이웃이 한 달이면 2-3번 정도 파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날은 유독히 너무 파티가 소란스러웠었고, 저희가 참다 못해 이제 10시간 조금 넘어서 그 스피커로 통한 베이스 소리가 너무 심해서 저희 집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제 심장이 너무 뛰어서 토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집은 땅도 넓고 새 집이라서 웬만하면 참을 수 있었는데 이날은 너무 참을 수도 없었고 해서 이제 911로 저희가 신고를 했어요. 네. 볼륨만 조금 줄여달라고. 네. 그런데 한 10분쯤 경찰이 왔지만 1분도 안 돼서 돌아갔었고 음악 소리는 더 커졌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911로 똑같이 이웃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와달라고 했고 오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기다리다가 또 경찰에 너무 무성한 태도에도 좀 실망했지만 제가 이제 무지해서 여기 컬처나 이런 거 잘 몰랐으니까 제가 제 차를 타고 그 소란을 피우는 이웃한테 가서 자동차 라이트를 켰고 경적을 제가 올렸죠. 예. 그리고 이제 제 뒤를 남편하고 딸도 놀래가지고 이제 막 허둥지둥 저를 쫓아온 상황이었고요. 예. 그런데 잠시 후에 음악이 꺼졌고 저희는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 막 조카 파티를 하고 있는 30명에서 한 50명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막 본인들의 담장을 넘어서 저희 집 울타리를 넘어오려고 했고 돌을 던졌고 그 다음에 마시던 맥주 캔디를 던졌고 아시아인들인 너네들은 니네 나라로 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고 뭐 멍청한 원숭이들이라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비웃고 죽이겠다고 막 협박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차를 직접 몰고 저희 집을 향해서 와서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렸고 막 돈을 보여주면서 본인들도 부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는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 구역이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보고 오히려 꺼지라고 이렇게 막 윽박을 질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거지들을 저희 집 쪽에다가 보내겠다고 하면서 웰컴 투 와이아나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비웃었어요.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이제 그 발생이 되기 전에 그 네. 어떤 이유가 지금 시작은 불화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게 그날 그냥 그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나요? 언제부터 이런 네. 일이 뭐 어떤 조짐이 있었나요? 조짐은 저희가 이 집을 알게 돼서 몇 번 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집을 구매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항상 굿모닝, 하와이 썰 이렇게 인사를 해도 저희를 받지만, 저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만 생각했었지, 그전에는 아무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 다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또 저희 딸이 모든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다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이제 보내주신 비디오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심한 언어 폭력에 지금 시달리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이 민주님 댁에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그 인근에서 이웃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이 이후에 다른 이웃들과 얘기를 해보니, 이 이웃들도 이 사람들을, 다른 이웃들과 얘기를 해보니, 이 이웃들도 이 사람들을 좀 많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렇게 분리한다 그러잖아요, 예, 영어로.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분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족 친척들의 그런 그룹이 굉장히 커서 아마 이분들을 다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새벽 3시까지 파티를 하나요? 네, 저희도 그것도 영상에 다 있고요. 아니, 그러면 저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나서 이제 네. 이 가정에서는 민주님 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무서우실 것 같은데요. 많이 무섭고, 저희가 지금 식구가 3명이니까 하루에 24시간을 3명으로 해서 8시간씩 이렇게 근무 쓰듯이 해서 한 명 꼭 눈을 뜨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만약이라도 잠을 자면 제 핸드폰에 카메라를 바로 볼 수 있는 거를 손에 쥐고 잡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도움은 요청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인의 이북 도민의 뭐 한인 시민권자 이런 식으로 좀 누군가 한국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단체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봤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너무 차갑게 거절을 하다시피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자기네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시고, 뭐 아예 연락 오지도 않고 전혀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영사관 쪽에서는 그래도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못 드리지만 정말 죄송한데, 만약이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 연락을 달라고 하셨고요. 또 한인성당 같은 데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당황해 하시는 것 같고, 대신 너무 불안해하는 저희들한테 좀 많이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 네, 라디오 그나마 서울 이렇게 윤선영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연락이 돼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나마라도 어떤 도움이 지금 너무 주고 싶으시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면 어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외롭고 착잡해서 예. 하지 말까 했는데, 아니 이거는 저의 무지로 인한 일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이 혹시라도 있는데 도움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용기 내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신 일이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외부에 알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게 뭐, 이 이웃의 불화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지금 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곳에서도 큰 도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애매한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찰들도 어떤 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신가요? 네, 보통 여기는 경찰을 부르면, 저희가 경찰을 부른 적도 없지만, 경찰을 부르면, 대부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오는 것 같고요. 거리상도 멀지만, 또, 그날도 저희가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도 뭐 전혀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고, 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등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큰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데 그럼 이웃과 지금 계속 어떤 이런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계신 거지요? 예, 항상 그 정적 속의 그 어떤 두려움 이런 거라서 저희가 꼭 뭐를 좀 사야 되거나 하면은 앞집은 이제 거진 늦게까지 항상 이렇게 떠들썩하는 사람이지만 새벽엔 조용하니까 저희는 새벽 5시쯤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 밖에 얼른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참 이 도난 사고도 당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사하고 나서 아직 비디오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희가 잠을 자면서 이런 자연 소리도 듣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 울타리를 따라서 저기 설치했던 조명이며 저희 잔디 깎을 때 필요했던 그런 새 용품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감시 카메라 설치하시기도 용이하시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경찰한테 또 도난된 것도 신고를 하는데 뭐 바로 옆에 저희 도난 물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야말로 정말 이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네. 이런 지금 상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인터뷰 응해 주실 때 이 본인과 같은 그런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또 혹시 지금 같은 그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이 민주님의 상황을 이 공감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만이 정말 어떻게 뾰족하게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 듭니다. 자, 민주님 말씀대로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같은 처지에 놓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 나가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민주님 본인이 지금 겪고 계신 일인 만큼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 메시지 전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국 분들이 더 많이 깨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한국 분들한테 지금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가뜩이나 지금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오히려 거꾸로 비난을 하세요. 하와이에 왔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잘못한 거다 내가. 왜 참지 않았냐. 끝까지 파티가 심하게 해도. 우리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다 참아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비난을 하시는데 저도 이런 일이 뉴스에서나 아니면 신문에서만 그냥 보는 남의 일로 알았는데 막상 제가 이걸 당해보고 지금 이렇게 현재 체험을 해보니 이게 그런 생각들이 다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하와이는 여러 인종이 다 같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만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와이인들 중에도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나쁜 하와이인들 아니면 이런 인종차별을 갖고 있는 하와이인들을 만나게 된 거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 스스로도 우리도 언제 본인들한테 어떤 소수민족으로서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도움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가 낫지 저를 더 이상은 좀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사실은 정말 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2차 가해를 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 2차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는 더 이상 뭐 남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이 미국 내에서 또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번져가고 있는 이런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 범죄 또 인종차별 이런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 이 이웃의 언어적인 폭력에 의해서 또 위협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피마르는 그런 그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이 민주님, 제가 좀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기 내셔서 이 자리에 이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공개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어떤 형태로든 좋은 그런 이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게 돼서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 자, 민주님 힘내시고요. 이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모든 분들께 저희 가족들에게 아무 일이 없도록 좋은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말문이 저는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 지금 워낙 힘든 상황이시다 보니까 감정이 북받치셔서 말씀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세 분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안전하게 더 이상의 피해를 보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인터뷰 들으시면서 이 떨리는 목소리 들으시면서 이런 일이 하와이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로컬에서도 지금 이 외부인에 대한 어떤 반감 또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로 또 혐오 범죄로 이렇게 비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방금 인터뷰하신 민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에게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커뮤니티가 함께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정말 이 가슴에 와 닿네요. Longer than there have been fishes in the ocean, higher than any bird ever flew, longer than there have been stars up in the heavens. I've been in love with you, stronger than any mountain cathedral, truer than any tree ever grew, deeper than any forest primeval. I am in love with you. I'll bring fire in the winters, you'll send showers in the springs. We'll fly through the falls and summers with love on our wings. Through the years, as the fire starts to mellow, burning lines in the book of our lives, though the binding cracks and the pages start to yellow, I'll be in love with you. I'll be in love with you. Longer than there have been fishes in the ocean, higher than any bird ever flew, longer than there have been stars up in the heavens. I've been in love with you. I am in love with you. 댄 포스버기의 Longer 였습니다. 요즘 하와이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열흘 사이에 벌써 이 경찰관이 쏜 총에 용의자가 2명째 지금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잔 발라드 경찰국장이 어제 이 수요일 밤 누아누어에서 발생했었던 경찰 총격과 용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이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발라드 경찰국장 당시 이 사망을 한 29살의 용의자, 이 용의자가 사실은 그 무기도 당시 없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전과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경찰이 이 용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총격을 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발라드 경찰국장이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고 경찰관들의 행동을 옹호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현장에 처음 출동을 한 것은 누아누 지역에서 이제 이 가택 침입, 또 이 강도, 이런 일로 인해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에 처음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이 용의자가 경찰관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이 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었다라고 이 발라드 경찰국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29살의 린다니 마이엔이라는 남성입니다. 원래 이 남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하고요. 누아누의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본토에서 지난 1월 달 이 하와이로 이주를 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수요일 저녁 8시 10분경에 발생이 됐었고 당시 이 용의자에 대해서 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이 목격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를 막았고 체포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순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3명의 지금 이 경관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명 다 다쳤다고 하고요. 지금 뭐 발라드 경찰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3년, 18년, 10년 동안 근무했었던 그런 베테랑 경관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디캠을 모두 착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지금 이 바디캠 영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죠. 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 열흘 사이에 벌써 2번째 이런 유사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약 9일, 10일 전이었죠? 지금 이 칼라카오 애비뉴 쪽에서 당시에 이 경찰과 용의자 간의 추격전이 있었고, 운전을 하던 16세의 용의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열흘 만에 다시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요즘 이 하와이도 굉장히 불안하구나라는 이 위협감을 느끼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요즘 이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9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57건이 오아우에서 나왔고요. 23건이 마우이에서, 14건이 빅아일랜드에서, 그리고 1건이 몰로카이에서 나왔습니다. 하와이주 밖에서 3건이 보고가 됐는데 이번 주 하와이가요. 정말 이 백신 접종, 이 100만 회분 백신 접종을 달성을 한 그런 기록적인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최소한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하와이에서 한 인구의 한 33%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카와이가 역시 다른 카운티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한 42%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아우는 이번 주까지 지금 50세 이상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이웃섬들은 이미 16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한 상태죠. 지금 데빌리게 주지사는 다음 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표에 맞춰서 오아우도 16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약이 가능하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와이에서요, 이 백신 접종을 다 받으신 후에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케이스가 3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대부분은 큰 증상이 없고 어떤 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례 중에서 한 사례는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그런 사례였다라고 지금 주 보건부는 밝히고 있고요. 이 재감염과 관련해서는 하와이가 미국에서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이 시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오늘과
그리고 이제 이 내일 같은 경우 또 일요일까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의심스러우셔서 테스트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팔로로 밸리에 있는 이 자렛 미들 스쿨로 가시면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가시면 되고,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이 1시 사이에 가시면 무료 테스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셔도 좋지만 그냥 가셔도 테스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마스크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 그 대신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그 제시하시는 그런 테스트로 사용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당국은 그 호텔 직원들, 호텔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 테스트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관련된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다니엘 K 이노우의 국제공항 클레임 31번, 배기지 클레임 31번 쪽으로 가시면 테스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와이키키 쪽에서는요, 하와이안 모나코 호텔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 예약은 kidneyhi.org, kidneyhi.org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퍼블릭 하우징, 공공주택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문을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예약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예약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예약 접수하실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시니어 그 하우징도 오픈을 하고요. 이건 스튜디오입니다. 그다음에 호놀룰루 가족들을 위한 투베드룸 유닛도 이 쿠이오 파크에서 이 타워스 오브 쿠이오 파크에 오픈이 되고요. 리월드 계시는 분들께는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룸까지 이 오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 오픈은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오픈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스튜디오와 이 센트럴 패밀리들을 위한 투베드룸, 쓰리베드룸이 와이아바 그쪽에 지금 오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phaishere4u.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인기 있는 서머펀 프로그램 올해는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 기다리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5월 달부터 이제 예약 접수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6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 프로그램 제공이 되고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또 계정을 만들어서 이 응모하실, 이 레지스트레이션 하실 분들께서는 pros.hnl.info pros.hnl.info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도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일하실 분들께서도 여기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마케키에서 아이에아 그리고 하와이카이에서 맥컬리까지 경우는 온라인 등록이 5월 8일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고, 펄리취에서 이 와이아나의 와이아바, 와이알로아 그리고 와이마날로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경우는 등록이 5월 15일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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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봄만 되면 역주행하는 곡이기도 하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곡이기도 합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너무나 알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라도 천국과 지옥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대로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옥에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커다란 솥이 놓여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모두 뼈만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손잡이가 긴 수저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들의 긴 수저로 나만 먼저 많이 먹겠다고 앞다투어 싸우느라 정작 음식은 땅에 떨어지고 자신들은 전혀 먹지 못한 것입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국에는 지옥과 똑같은 음식으로 가득 찬 솥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도 똑같이 손잡이가 긴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즐겁게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손잡이가 긴 수저로 음식을 떠 서로에게 사이좋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 배불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다름 아닌 나와 서로의 차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옥은 나만을 위한 탐욕과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천국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돕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도 나보다 서로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가정이 주어져 있고 직장이 주어져 있고 교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 직장, 교회에서 천국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가정, 직장, 교회에서 지옥처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주장하며 나를 고집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 마음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로 웃고 서로 울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그 이상 더 아름다운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나 홀로가 아닌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나와 서로의 차이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어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